그리고 한 달 뒤 여운형은 인민당 당수를 사임하기에 이른다. 인민당 안에 공산당 뿌락치들이 박헌영의 지시로 공산당으로의 흡수 통합을 결의해버린 것이다. 그중엔 건국동맹 시절부터 함께했던 동지들도 있었다. 이 시기 미 군정은 공산당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내리고 공산당은 9월 총파업으로 맞서며 전면 충돌이 벌어진다. 그러나 여운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여운형은 그의 환갑의 몸으로 38선을 넘는다. 해방과 동시에 소련의 통치권 하에 놓인 북한은 46년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토지 개혁을 비롯한 급격한 사회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북으로 간 여운형의 행보는 남쪽에서와 다를 것이 없었다. 46년 2월 북으로 간 여운형이 첫 번째로 만난 이는 조만식이었다. 도산 안창호의 말년을 함께 보좌한 동료이자 건국준비위원회 동지였던 조만식. 반탁을 주장하다 연금된 그의 석방이 북한에서 여운형의 첫 요구였다. 편집되어 있는 소련 25군 소련의 정보 보고서에 기록된 여운형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 여운형이 김일성을 만난 것은 46년 9월. 좌익의 합당을 원하는 김일성에게 여운형은 좌우 합작으로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설득하고 있다. 여운형은 당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운형이 설득당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여운형이 이 이후에 남한에 내려와서도 끊임없이 좌익 3당의 합당보다는 좌우합작 운동, 그리고 이 좌익 정당의 합당, 그러니까 좌익 블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좌익의 독자적 진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익과 연대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그리고 합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런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활동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거는 어쨌든 남북이 분단돼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거 하고,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정말 이게 민족 화해가 일어나서 이게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이 서로 이렇게 되어서 분단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이 그분에게 아주 명백한 생각이에요. 정치인으로 환대를 받으며 간 꽃길이 아니었다. 콧수염을 깎고 농민복을 걸치고 신변의 위협을 받으며 간 길이었다. 남과 북을 넘고 좌와 우를 설득해 민족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염원한 꿈이었다. 좌우합작은 어떻게 보면 몽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국내에서 움직였던 중요 정치 세력들, 공산주의자를 포함해가지고 우익이건 좌익이건 거의 전부가 다 몽양과 연결돼서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력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몽양밖에 없다 해서 몽양과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여운형을 빼놓고는 없었다.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나온 47년 3월 1일. 그러나 이날 오후 전국적으로 좌우익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해방을 맞은 지 2년도 안 된 상황. 이념은 민족을 삼켜버렸다. 같은 달 여운형의 개동집이 반파된다. 아궁이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것이다. 경찰은 조사 대신 여운형에게 서울을 떠나라고 충고했다.
극단을 향해 치닫는 현실에서 좌우의 손을 잡고 통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일이었다.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집도 폭파되고 그 모양 선생이 여러 번 테러를 맞으셨고, 그리고 아이들도 뭐 미행이 붙는다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수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루도 정말 참 안심할 그런 저거는 아니죠. 이미 남한에 안전한 곳은 없었다. 결국 계동집이 반파된 직후 여훈영은 두 딸을 북으로 보낸다. 이로 인해 또다시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됐지만 여훈영 자신은 끝내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47년 7월 19일 아침, 여훈영은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다. 편지는 죽음을 예견한 듯했다. 북조선에서 소련이 극좌파 분자만을 선호한다고 하면 여기 남조선에서 미국은 반대로 가려 하고 있어. 극우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그 활동을 방해받고 있어. 친애하는 김 선생, 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없어. 나는 아직도 미 군정하에서 국립경찰로 채용된 친일파의 소나기에 고통받고 있소이다. 그날 오후 서울 해화동 로터리. 여운형의 차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돌진해 왔다. 7월 19일 날 오후 1시쯤 모양순의 찬타가 명령 일가 숙소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나왔습니다. 접자 길이 그때는 고정이 안 돼서 길이 나빴어요. 그래서 속력을 못 넣고 한 10마일 속도로 나와가지고 지금 일리 막 꼬부라지는데, 차의 범퍼를 딛고 선 암살자는 뒷좌석에 앉은 여운형의 심장을 겨냥해 정확히 두 발을 쏘았다. 남과 북을 오가고 좌우를 앉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는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동족에게 살해됐다. 그의 수첩에는 못다 이룬 일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당시 경찰은 22살의 한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제2저격조가 동원된 조직적인 암살이라며 4명의 범인들이 나타난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 74년. 그들은 경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 직원만을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여러 사람 옳은 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신경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한 명만 데리고. 아, 여기 경찰도 여기 그랬잖아. 알고 이 범인은 줄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 김일성이를 4-5번 가서 만나고 죽기 전에 김일성이 타업을 한 거지. 통일에 관해서 좌익계통에 통일에 관해서 만나고 아들 딸까지 양녀이 이게 다루던 건데 아들 딸까지 자기 죽기 전에 이불을 보냈어.